이렇게 해야 돼.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라는 게 진짜 내 물건 안까지 다 봤잖아. 사진도 찍고 딱 보니까 어때? 나는 그만한 컨디션에 그 정도의 좀 이제 뷰 나오고 이제 베란다도 이제 좀 발코니도 좀 서비스로 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랑 내 물건에 하자가 없다. 우리의 필요한 서류들이 있단 말이야. 우리의 필요한 서류를 내야지만 그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 돼. 그렇지. 맞지?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모르고 있더라고. 그렇지. 이제 그게 포인트야. 그 사람이 모른다라는 게 포인트고 우리는 우리 금액에 지금 낙찰이 되면 줄 수 있는 거지. 만약 그 금액이 떨어지잖아? 그러면 못 받아.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인 거야. 그렇지. 무조건 우리는 줄 수 있다. 왜냐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줄 수는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? 없지. 없다. 그거야. 그러면 내가 경매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잖아.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걸 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한테 협조적이지. 우리가 금액을 높게 적어야지만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.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보죠.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더 살지 이것까지 간다? 계획도 물어봤죠. 만약에 저기 낙찰되고 나면은 여기서 더 사실 의향도 있으시냐 그랬더니 요거 낙찰되면은 나 여기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내가 우리가 만약에 협의가 되면은 가능한 부분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낙찰 받아서 팔 생각이기 때문에 뭐 기간이 필요하면은 그 기간 안에 이제 저랑 협조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더 사실 수도 있고 뭐 월세로 바꿔서 그것도 이야기했어. 월세로 해서 아니면 가이스를 잠깐 있으시다 내가 팔게 되면 그때 가서 나가셔도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. 오케이. 그러면은 월세로 살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팔려고 한다라는 게 확실하잖아. 그러면 그 파는 기간은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. 대신 그동안 살 수 있겠지만 월세는 혹시 알아봐라. 다른 데들도 얼마일지.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해드리겠다 라는 거. 더 비싸게도 아니고 그 금액에 맞춰서. 그 이제 깔세. 그렇지. 깔세처럼. 왜냐면 우리도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은 돼야 되잖아.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올 때 협조하는 거. 여기서 이제 내가 집을 이제 좀 봤어.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집을 봤잖아. 집이 많이 더럽단 말이야. 맞지? 그렇죠. 대신에 많이 더러운데 한 번 정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. 낙찰받고 명도할 때는 안에 집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. 라는 기준. 왜 중요하냐면 남이 우리 집을 보러 들어오잖아. 그랬을 때 집이 좀 깔끔해야 돼. 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청소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해야 된다. 정리는. 대신 살더라도.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내가 명도하기서를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? 써줘도 돼. 대신 배당 기일에. 대신에 다시 나랑 이런 계약서들을 작성해야 돼. 새 집주인이랑.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. 뭐 처음에부터 좀 말을 잘못했어. 뭐 춘천팀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았는데 뭐 어머님이 와서 산다라고 했는데 빨리 팔아야 되잖아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안 나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집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렇죠. 팔아야 되면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앞뒤를 좀 잘 플랜을 설정하고 해야 된다 라는 거. 어떤 상황이죠? 그러니까 원래 살아야 되는데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좀 원래 우리는 팔려고 했는데 팔려고 우리가 그 뒤에 어머님이 들어오실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야. 예. 그래서 이제 좀 꼬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좀 다르게 좀 풀어야 된다 라는 거가 있었어.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민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처음 낙찰가 내가 입찰가를 좀 조정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2억 3천 원래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 낙찰이 될 것 같거든요. 그 정도 금액에 쓸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도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요. 내가 얼마에 판다? 2억 5천. 판다? 2억 7천. 2억 7천. 2억 6천 생각하고 있어요. 2억 7천, 2억 6천. 근데 우리가 2억 3천, 800. 그러니까 한 2천에서 한 2,500 정도 생각하고 있다. 벌이 같은 경우에는. 욕심 없이 좋아. 나는 괜찮다라고 봐. 근데 만약에 그거에서 진짜 안 팔려도 금매로 더 내려도 되는 가격이에요.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무조건 팔리는 가격. 근데 그건 있어요. 내가 안에 안 봤으면은 입찰 금액을 낮췄을 거고 그러면은 분명히 못 받았을 거고 받았어도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때부터 풀어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만약 못 받았어. 그랬을 때 남을 도와주는 거야. 그랬을 때 소유주를 도와주는 거야. 그랬을 때. 그렇지. 우리가 못 받았는데 상대방이 뭐 2억 4천에 받았어. 근데 우리가 2억 5천이나 2억 6천에 팔 수 있어. 그때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는 내가 안 팔아봤잖아. 그래서 나는 대신에 좀 팔아주게끔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팔게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잖아.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. 그러면 이 사람 소유주한테도 내가 도움되고 내가 파는 경험도 늘 수 있는 거고 이거잖아.
그리고 그 과정에서 2주 안에 빨리빨리 팔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좋은 건지 볼 수 있잖아. 이해했지? 네. 그때 이제 알려주는 거야. 낙찰된 내가 폐차했는데 그래도 집을 너무 보여줘서 감사해서 내가 이 집을 혹시 지금 5천이지만 1, 2주 사이에 6천에 되면 그래도 1,000만 원 더 하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해서 팔아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2억 6천 팔겠다 했는데 진짜 팔려. 그럼 내가 집 잘 본 거잖아. 잘 팔 수 있는 거고. 그렇지. 이렇게 가야 돼. 오케이. 이게 진짜 물건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. 그래서 배당을 받아가는지 어쩐지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진짜 만 가지 수가 넘잖아. 수만 가지가 넘잖아. 그래서 경매가 좀 재밌기는 하지. 알면 알수록. 또 이래. 어떤 거는 이거 경매 이때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다른 물건에서는 왜 또 먼저 말하지라고 하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야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해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가 딱 잡혀. 그래서 이게 진짜 물건마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. 그래서 진짜 계속 배워도 끝은 없어. 진짜 이 10년 거를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. 근데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나 이런 것들은 고정인데 해결 방안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. 근데 그래서 그럼 이 물건 가지고 이제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건 안을 봤다라는 거야. 그게 끝이야. 실수는 했지만 이거를 봤다라는 게 한 번을 봤다라는 게 어렵지만 그렇죠. 이 한 번을 진짜 근데 진짜 보고 안 보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. 확실히 있지. 확실히 있어. 이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렇지. 나한테 다를 거야. 그렇지. 그냥 내 마음의 확신이 달라. 그게 커요. 그게 확실히 그렇지. 차이가 있습니다. 내 물건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는 게 진짜 시세조사거든. 그렇지.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 물건의 가치를 내가 평가를 못할 때가 있어. 그게 어떤 거냐면 아내를 봤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를 때가 있어. 그리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야. 막 봤는데 뭐 도배 이렇게 뭐 타일 이렇게 이런 것들 봤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. 누구는 1,000만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봤었을 때 100만 원이면 된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물건의 내부를 좀 봤을 때 보는 것들이야.